진로 희망이 빅데이터 전문가인 이과 학생입니다. 그래서 통계학과로 교차 지원했는데 다행히 1차 서류 합격을 한 상태입니다. 면접 준비가 걱정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네, 지금 학생의 고민을 들어봤는데요. 학생의 상황을 간단하게 짚어보면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가 총 21장 정도 분량을 채웠었어요. 그리고 수상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아주 월등히 최상위권은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 또한 학생부 분량도 뭐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학생부에 꼼꼼히 채워져 있는 내용들이 학생의 수학 과학적 우수성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알차게 들어있었던 학생부였습니다. 37개의 수상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보통 수학 관련 대회 상들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리 이해력 경시대회, 수학 경시대회, 수리 탐구 경시대회 등등 수학, 수리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상들에 대한 수상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이었죠. 자기주도 학습상이라든지 자기소개서 대회, 학교 환경 제안 대회, 독서과제 발표 대회 등 인문학적인 소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상 또는 학습 태도의 어떤 우수성 또는 모범적인 학습자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이 학생은 영어 능력도 우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영어 경시대회나 영어 듣기대회, 영어 독해력 대회 등등 영어 교과 관련한 상들도 풍부했고요. 또 융합과학대회나 물리경시, 화학경시, 과학토론대회 등 수학, 과학 부분의 우수 학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들은 사실 골고루 다 갖춰놓은 상태였습니다. 교과 우수상 역시 수학 교과에 대한 우수상이 해마다 보여졌고요. 또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 등등에 대한 교과 우수도 이 학생이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상 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학교 생활이 열심이었고 또 주요 교과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활발한 학생이었구나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또한 동아리 활동도 이 학생이 지금 통계학과로 지원을 하면서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수리통계 쪽 또는 회계 쪽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학생부 진로희망에 밝혀놓은 상태인데요. 이런 진로와 연관된 동아리 활동도 활발히 이행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동아리는 수학통계부에서 이 학생이 부장까지 활동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수학통계부 부장으로 활동하면서 통계 활용대회에 참여했고 또 통계 자료의 오류를 찾는 그런 활동이라든지 창의수학 골든벨을 축제 기간에 기획해서 동아리 행사로 진행을 한다든지 또 이런 다양한 활동들과 더불어서 수학 창의력 경시대회 같은 경우는 이 동아리에서 응용 문제나 또는 아이디어,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문제창안 활동까지 했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아리 활동의 활발한 활동과 또 이런 동아리의 부장으로 활동했었다라는 걸 보면 학생의 수학적 능력이 충분히 어필되는 학생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동아리 활동에서 좀 심화돼서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는 통계의 오류를 주제로 탐구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런 탐구보고서의 우수성이 기록으로 어필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금 학생은 독서도 꾸준히 열심히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학기당 10권에서 15권 정도 매번 읽어서 제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공통 영역에서 학생이 어떤 독서를 했나라고 보면은요. 학생이 통계나 빅데이터 쪽을 희망하잖아요. 그래서 진로와 관련한 그런 교양 독서들을 많이 읽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계의 힘이라든지 괴짜 통계학, 빅데이터가 만드는 4차 산업혁명, 확률의 경제학 등등 확률, 통계, 그다음에 경제 부분을 융합하거나 연계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독서 활동들이 꾸준히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수학 교과나 과학 교과의 독서 활동도 그 양적으로 굉장히 풍부하게 갖춰져 있는 학생입니다. 진로 활동으로는 이 학생이 금융경제와 관련된 기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활동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축화 투자, 신용관리 등에 대한 교내의 어떤 초청, 초빙, 특강 이런 것들을 꾸준히 참여했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 과학 아카데미나 토론 아카데미 등을 교내에서 수료를 하면서 학생이 시사적인 문제나 또는 과학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인의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잘 어필해온 학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과 세특을 보면은요, 교과 세특 내용도 사실 굉장히 꼼꼼하게 채워져 있는 경우인데요. 우선은 이 학생이 수학교과의 우수성을 지금 드러내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세특에서도 수학교과의 우수성 또는 수학 외에도 이제 경제라든지 다른 이런 과학교과로도 융합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즉 융합형 인재라는 것이 어필이 되어 있고요. 또 수학, 과학교과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영어 성적도 좋은 학생이어서 영어교과 세특도 사실은 굉장히 알차게 채워져 있는 학생입니다. 수학교과에서는 관련 독서를 읽고 탐구한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머니볼을 읽고 통계학과 통계 쪽을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거론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머니볼을 읽고 통계가 활용되는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든지 기하 벡터가 화학, 건축, 물리, 의학 등에 관련된 어떤 소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조사하고 발표했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로는 GPS라든지 MRI 등등의 사례를 들어서 그 원리를 따져보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네요. 물리교과도 통계 연력학을 주제로 분자들의 속도 분포를 통계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방법으로 발표했다, 조사하고 발표했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과학교과에서도 통계, 본인이 관심이 있는, 흥미를 가지고 있는 또는 전공하려고 하는 그런 통계학을 각 교과랑 연관시켜서 최대한 풀어내려고 했었다라는 노력이 세특 기록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학생은 지금 내신선이 2등급 초반 선의 학생인데요. 사실 지금 1단계 통과를 한 상황이고 서류상의 우수성 또는 서류상의 진로 적합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과 학생이지만 문과 쪽에 개설되어 있는 통계학과 경상대학에 이제 안에 있는 그런 통계학과 쪽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1차 합격이 된 상태고 그렇다라고 하면 2단계에서 남아있는 게 면접이죠. 특히 이 학생이 1차 통과한 학교는요, 면접 비중이 굉장히 큰 학교예요. 재시문 면접도 있지만 이런 서류 기반한 면접도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재시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라든지 예상문제를 통해서 학업적인 부분을 연결시켜서 풀어내면 되지만 사실은 인적성 면접은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뽑아내서 이에 대한 답변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면접만 열심히 잘 통과한다라고 한다면 최종 합격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해당 학교, 학생이 지원한 1차 통과한 학교의 면접형에 이제 인재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면접형에서 선발하려고자 하는 학생은 창의적 사고와 융합적 사고, 자기주도성, 소통, 공감 능력을 갖춘 인재라고 나와 있어요. 학생의 학생부를 통해서 드러난 특장점들이 사실은 이런 인재상에 부합하고 있는 부분이 꽤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긴장하지 않고 평소 준비한 대로만 열심히 연습해주면 되는 상황인데요. 각 항목의 평가 기준은 사실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은 자발적인 목표를 세우고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즉 대학에서 이런 전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이수했어야 되는, 전제되어야 되는 학문에 대한 또는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자 하는 항목이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 서류를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해당 지금 네가 지원한 이런 상경계열 쪽에 응용통계학과 전공에 대해서는 얼만큼 알고 있니?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응용통계학과를 전공하려고 한다면 어떤 학문 분야에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가? 왜 그러한가? 이런 질문을 또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또한 지금 학생은 수학 및 국어에서 자기주도적 학업 역량이 뛰어나서 우수한 성적 향상이 이루어졌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학생부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너는 이 과목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학습 방법을 활용했느냐
또는 너의 학습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봐라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게 학생부를 확인하기 위한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 더불어 학업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면접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또한 학생이 독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이제 독서를 통해서 수학이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과목임을 네가 알았다라고 기술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얘기해봐라. 이 학생이 자기소개서에서 토론 과정에 대한 언급을 기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교내 활동 중에 토론 아카데미를 수료했다거나 과학탐구 아카데미를 수료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발전 가능성을 물어보기 위한 질문으로는 이런 질문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론에서 쟁점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모두 다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양쪽 다 맞아, 양쪽 다 합리적인 생각이야 라는 사고 자체가 장애가 되지 않을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주관 없는 태도로 비칠 수도 있다. 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학생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진 그런 학생의 생각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형태의 질문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토론에서는 이게 안 좋은 거 아니야? 하나의 입장만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또한 사회 문제, 인공지능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이런 인공지능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절충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절충안이 도대체 뭐냐, 어떤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설문조사를 통해서 탐구보고서를 썼던 그런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란 주제의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회교과에서 모집단과 표본을 어떻게 산정했느냐, 데이터를 분석한 방법 및 과정을 말해봐라. 이 학생이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했고 통계학과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활동에서 수행됐었던 이런 설문을 통해서 통계를 냈었던 그런 활동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데이터 과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통계학과 어떤 게 같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냐, 같으냐 다르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이 얼만큼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또 학교 활동에 참여를 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스스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인성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봉사, 협력을 했었던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건데요. 나눔, 소통, 공감에 의미를 둔 활동들 위주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의 이제 협력 활동들을 소재를 통해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농구 대회를 했었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기소개서에서 나와 있었던 그런 농구 대회에서의 어떤 갈등 해결 과정,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의견 충돌의 경험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특히나 이 해당 학교는요, 학생이 지원한 해당 학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좀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 갈등 어떻게, 의견 충돌 어떻게 해결했어? 갈등 상황 어떻게 해결했어? 물어본 다음에 거기서 너의 역할은 무엇이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또 이 학생의 경우에는 자소서 내용에서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농구 대회를 하면서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선수들에게 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갔다. 내가 설득하는 말을 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말을 했는지 그때 네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한번 얘기해봐.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해요. 실제로 이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예상해 볼 수 있고 또 이 외에 추가적인 갈등 사례는 없었니? 이어지는 질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갈등을 해결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서먹해진다거나 조금 이렇게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또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너는 어떻게 해결했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적인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독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이냐, 또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 지원 동기가 뭐냐. 특히나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면은 컴퓨터 관련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왜 컴퓨터 과학 쪽이 아니라 굳이 자연계에서 인문계, 응용통계 쪽으로 전환해서 지원을 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또 응용통계학과 어떤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네가 생각하는 통계학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 사실 이 학과는요, 예전에도 그런 질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너 스스로를 한 단어로 설명해봐라. 나라는 사람을 한 단어로 표현해봐. 괄호 넣기 식으로 그런 질문들이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통계학의 정의란? 괄호. 통계학은 무엇이다? 이렇게 한 단어로 한번 얘기해봐. 뭐 이런 질문들도 우리가 다양하게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또한 입학 후의 학업 계획이라든지 또 입학 전, 만약에 합격을 했어, 최종 합격을 했어. 그러면 입학 전에 너는 뭐 할 거야? 뭐 이런 질문들도 사실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류 기반 인성 면접 등에서 자주 출제되는 그런 유형의 질문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충분히 예상해내고 답변 준비를 한다면 면접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봅니다. 실제 이 학생은요, 최종 면접까지 잘 준비해서 지난해에 최종적으로 연세대에 합격했습니다.